여러분, 한때 대한민국 재계서열 9위, 심지어는 삼성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대 기업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강남에 잊혀진 거인, 삼호그룹의 흥망성쇠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970년대 서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이 말, 돈은 병철, 땅은 봉구. 이 문장 속에 바로 우리가 추적할 한국 경제사에 잊혀진 거인의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부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었잖아요. 그분과 나란히 거론될 정도였으니까 조봉구라는 인물이 가진 부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은 부자를 넘어서 그 시대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 된 곳이 강남이잖아요. 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 그 원형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조봉구 회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대단했던 인물과 그가 이끌던 재계서열 9위의 삼호그룹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나 희미해져 버린 걸까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던 1960년대 강남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조봉구라는 한 인물이 서울의 지도를, 아니 대한민국의 부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은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그의 거대한 부동산 제국은요, 바로 이 단순한 조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을 낀 모든 도시는 강 양쪽이 고르게 발전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불씨가 된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강남을 그냥 쓸모없는 늪지대, 진흙탕으로만 봤습니다. 당시 진짜 부초는 신당동이었고요. 강남은 버스 종점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외딴 곳이었죠. 그런데 조봉구 회장은 바로 그곳에서 서울의 미래를 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긴 장화를 직접 신고 그 질퍽한 진흙탕을 헤치고 다니면서 지금의 테헤란로 일대 땅을 무려 60만 평이나 사들였습니다. 이게 거의 2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인데요. 그야말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에 인생을 건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이 그의 배짱 두둑한 투자가 어떻게 전설적인 성공으로 이어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평당 300원, 400원 하던 땅이 불과 10여 년 만에 1000배가 뛰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으로 그는 섬유업계의 거물에서 땅봉구, 즉 땅의 제왕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제국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죠. 강남을 삼켰던 그 거대한 야망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는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에 1차 석유 파동으로 중동 국가들이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정부는 외화벌이를 위해 기업들의 해외 건설 진출을 아주 강력하게 독려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했던 조 회장 역시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진 낯선 길이었습니다. 해외 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삼호는 수억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규나 계약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3억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자, 삼호가 이렇게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을 바로 그 무렵, 국내에서는 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인 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바로 이철희 장형자 사건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고요. 은행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빚이 많은 기업들의 돈줄부터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사업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삼호는 이들의 집중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3호의 몰락은 단순히 무리한 사업 확장이 부른 경영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부와 명성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했던 걸까요? 공식적인 기록만 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해외 사업에서의 무리한 투자, 과도한 부채, 전형적인 경영 실패 사례로 보이죠. 하지만 창업주 가족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아니라고, 이건 정권에 의한 계획된 해체, 즉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같은 노래로 유명한 가수 조덕대 씨, 다들 아시죠? 사실 이분이 3호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3호의 해체가 정권의 탄압 때문이었다고 가장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주장하는 그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이 미루나무 일화입니다. 당시 영부인이 조 회장 자택에 있던 아주 귀한 나무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걸 거절하자 며칠 뒤에 그룹 해체가 발표되었다는 거죠. 절대 권력의 시대에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그룹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주장인 겁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룹의 해체는 정말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복잡한 유산과 수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게 되었죠. 그의 마지막은 한때 그가 누렸던 그 막대한 부와 권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의 주인이 결국 이국 땅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땅봉구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비전과 오만, 그리고 비즈니스와 정치가 격렬하게 교차했던 한 시대의 강력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